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심리학.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책 속의 거절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와 나라는 존재는 밧줄로 연결된 조각배와 같다. 너무 멀어지면 남남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부딪혀 깨지고 만다.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섬세하게 거리를 조정해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곁에 두면 충분하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단호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안감이다. 사람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나쁜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말 근무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동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총무를 맡지 않으면 동호회 회원들이 나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할까? 거절한 뒤에도 모임에 나갈 수 있을까?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속 나를 사랑할까? 혹시 내가 혼자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면 남자친구가 화를 내진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걱정들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불안함이 깔려 있다. 싫다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넌 나의 착한 딸이어야 해. 영원히. 카렌은 외동딸 아닌 외동딸이다. 오빠가 있었지만 그가 어린 나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카렌을 보호했다. 그녀는 성당 캠프도 갈 수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공원에 놀러 갈 수도 없었다. 부모님은 카렌을 어디든 직접 데려다 주려고 했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카렌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가고 카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사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카렌을 사랑하는지, 카렌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하고는 했다. 카렌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는 게 답답했지만 부모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새로 사귄 친구와 얘기하느라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집에 들어갔다. 부모님이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니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카렌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녀를 꾸짖었다.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다. 카렌은 문득 17살이 되도록 부모님의 감시와 간섭 속에 갇혀 살다시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다. 자식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인격체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들은 자신 곁에 아이를 바짝 붙여놓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고 아이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게다가 그런 부모일수록 자신의 의도대로 아이가 자라길 기대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지나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계속받기 위해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는 당연히 공존해야 할 두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가 사랑받거나 미움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극과 극의 관점을 갖게 된다. 만약 어린 시절 또래 집단이나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가 소외당하거나 과도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불안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의사를 쉽게 포기한다. 순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불안한 결과를 피하고 사랑을 상실하는 일로부터도 보호된다고 믿는다. 독일 속담 가운데 가정은 아이에게 뿌리와 날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가정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아이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그 아이가 자라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멋진 날개가 되어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가정은 사랑과 안정감, 소속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성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가정 안에 존재해야 삶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에게 뿌리와 날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면 거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뿌리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를 선택할 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양자택일의 경험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 칭찬에 매달리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도 거부하지 못한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희생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이런 악순환은 일부러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멈춰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익숙하고 오래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새롭게 담장을 쌓아 올리고 앞으로 담장 안쪽은 나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공표하더라도 상대는 새로 세운 담장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의 풀밭에 주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우리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 무리한 요구에도 아니오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왔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보낸 거절의 메시지는 당연히 수락할 것이라는 여과장치에 의해 희미하게 걸러져 버릴 것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해 준다면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영역을 고수하면 당신의 희생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극단적인 경우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는 각자의 욕구와 한계를 존중하며 독립된 의지와 본성에 알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기존의 관계까지도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함께 논쟁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에 매달리겠는가? 일단 나 자신이 변하면 관계는 달라진다.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행동해도 계속 곁에 남을 것이다. 또한 나의 한계와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때 나와 주파수가 맞는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더 많은 이해와 후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두려워했던 결과가 늘 가혹한 현실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거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단호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단호해질 수 없었던 이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다. 대인관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단호한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어떤 의견을 주장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또는 거리를 두는 것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 사람들은 부모들을 통해 1차적으로 한계 설정을 학습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부모들이 스스로의 한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한계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맺기를 배우고 훈련받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지지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하기 싫은 일인데도 자원을 하거나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를 찾는다면 어린 시절 한계 설정에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든 다 주는 사랑은 위험하다. 부모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은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으로 아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양육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알아서 좋은 것을 찾아줄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얌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의 자율권이 극히 제한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고들 하지만 나는 이 말만큼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위험한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못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을 막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게 만든다. 결국 이들은 아이에게 집착하며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며 자신과 가족의 한계를 한참 벗어난다. 이른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개인적인 욕구와 부부의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한계를 알지 못하는 양육자는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 배우자의 한계, 아이의 한계까지 망쳐버린다. 그렇게 되면 부모라는 강력한 한계 침입자에게 조종당한 아이는 자신이 어떤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이 능력을 벗어난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결국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이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를 돌려받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도 부모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일단 부모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가 자신의 계획대로 따라와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은 오히려 상처를 준다. 위와 반대로 아이에게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는 자율권을 줄 경우 아이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된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도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마치 몸에 비해 너무 큰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온몸의 힘을 다 주어야 팔 하나 움직일 수 있을 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리 노력해도 한 걸음도 못 옮길 수도 있다. 나를 보호하려고 입은 갑옷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또래 아이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과제에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스스로가 부족하고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기소침해진 아이들은 결국 능력의 한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린다. 과잉보호든 방임이든 두 가지 방식 모두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런 양육 태도는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치명적이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계속 졸으면 혼날 줄 알아. 잘 자라서 훌륭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언제까지 엄마의 사랑스러운 아이로 남아있어줘? 부모의 이런 메시지는 아이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더 최악의 경우는 일관되지 않게 어느 때는 자율권을 극히 제한하고 또 어느 때는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유로운 한계 성장의 상황인지 경계를 벗어난 위반 상황인지 몰라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결국 능력 이하의 손쉬운 과제와 능력 사이의 과중한 요구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라. 오랜 시간 동안 집단에 적응하는 것이 곧 생존이었던 경험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신 속에 집단에서 추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단번에 단호해지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자.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나약함으로 돌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 설정의 어려움은 인류 진화에 따른 유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또 다시 타인에게 자신의 영역을 내주고 희생하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당신이 한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을 쓸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끝내 당신의 영역을 양보하고 상대의 요구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실패했다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값진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라고 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끝내 굴복하게 되었는가? 주변 상황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끝까지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단호한 자세를 취하려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일뿐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